2022년 5월 21일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33회 시험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기출 복원을 해보고 34회에서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과목인데요. 이제 1과목 같은 경우 최신 어떤 기출 동향이 약간 변경이 있는데 데이터의 크기를 묻는 문제나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에 관련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나왔고요. 나머지는 좀 평이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갖춰야 되는 역량을 묻고 있는데 소프트 스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하드 스킬에 있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빅데이터의 이론적인 지식이라고 돼 있었는지 아니면은 기술적인 지식이라고 돼 있었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2번 데이터 크기를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나열한 것은 이라고 해서 이것도 나왔던 문제죠. 보면 페타, 엑사, 제타, 요타 순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이 순서는 올바르게 되어 있는데 크다 작다 표시가 반대로 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조심하셔야 되죠. 3번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뭐 저장이라든지 공동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적혀 있고 답으로는 정형화된 데이터만 있다 라고 해서 이 만자 이것 때문에 틀렸죠. 그리고 32회에서도 사물 인터넷에 관련된 문제가 주관식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나왔어요. 빅데이터 관점에서 사물 인터넷의 특징은 이라고 해서 모든 사물의 데이터화라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고 빅데이터가 가져온 변화로 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서비스 산업 확대와 제조업의 감소라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었고요. 6번 빅데이터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요인과 해결 방안을 잘못 짝지은 것은 굉장히 자주 출제됐던 문제죠. 그래서 사생활 침해는 동의제에서 책임제로, 그 다음에 책임원칙 훼손은 책임제 강화, 데이터 오용은 알고리즘의 접근 허용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나하고 다가 틀려 있었죠. NoSQL의 종류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MySQL이라는 것은 관계 데이터베이스죠. 자, 그리고 빅데이터의 특징 중 올바르지 않는 것. 표본조사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수조사라는 단어로 바뀌어야 되죠. 9번 조직의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집합체인데 데이터의 통합, 시계열성, 비소멸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 데이터 웨어하우스고요. 10번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다루는 통계학과 마이닝을 넘어서는 학문으로 데이터 공학부터 수학, 통계학, 컴퓨터 공학 등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종합한 학문은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했죠. 자, 그래서 1과목에서는 그 SQL문 있잖아요. DDL, DML, DCL 나왔던 것, 그 부분을 포함해서 여기 나왔던 것을 좀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SQL도 꽤 많이 묻고 있을 것 같습니다. 2과목이에요. 2과목도 난이도는 평이했던 것 같습니다. 자, 보면 1번에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서 분석 기획 단계의 태스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요거는 문제 그대로 많이 나왔었죠. 비즈니스 이해 및 범위 설정부터 프로젝트 정의 및 계획 수립, 프로젝트 위험 계획 수립까지가 분석 기획 단계고요. 필요 데이터 정의는 데이터 준비 단계의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계층적 프로세스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건데 답은 태스크는 단계를 구성하는 단위 활동으로 인풋, 아웃풋으로 구성된 단위 프로세스이다라는데 요게 틀려 있는 것이고요. 3번의 시급성으로 봤을 때 고려할 것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을 때 기술적인 비용 문제인데 이 기술적인 비용은 난이도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석 마스터 플랜 수립 시
우선순위 고려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전략적인 중요도, 비즈니스 성과 및 ROI, 실행 용이성, 요거 똑같은 문제가 기존에도 많이 나왔었죠. 답은 4번의 데이터 필요 우선순위고요. 포트폴리오 4분면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거죠. 우선순위를 시급성으로 봤을 때 3, 4, 2 순서라는 것, 그리고 난이도 순서라는 것도 같이 봐두셔야 돼요. 3, 1, 2라는 것. 6번 하향식 접근 방식의 순서로 올바른 것은 했을 때 문제 탐색, 문제 정의, 해결 방안 탐색, 타당성 검토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7번이네요. 여기 번호가 잘못되어 있어요. 분석 ROI 요소와 분석 우선순위 평가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했을 때 2번에 있는 시급성이 높고 난이도가 높은 분석 과제는 우선순위 기준이 높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난이도가 낮은 이에요. 시급성이 높고 난이도가 낮은. 그리고 상향식 접근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을 때 지도학습 방법에 의해 수행된다 라고 했는데 얘는 비지도 학습 방법이고요. 9번에 보시면 다음은 어떤 분석 모델 프로세스에 관한 것인가? 반복을 통해서 점증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으로 처음 시도하는 프로젝트에 적용이 용이하지만 반복에 대한 관리 체계를 효과적으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 복잡도가 상승해서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나선형 모델이죠. 그리고 분석의 대상에서 분석의 대상을 모르고 분석의 방법은 알 때 들어가야 되는 용어는 인사이트 또는 통찰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목은 지금 우리들이 하던 그대로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암기하는 부분에서 좀 더 잘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3과목입니다. 1번 보시면 accuracy와 precision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답은 accuracy는 실제가 true인 것 중 예측도 true인 것 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실센, 예, 프리 이런 거 외웠었죠. 그래서 실제가 true인 것 중 예측도 true인 것은 sensitivity 또는 recall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확률 질량 함수를 갖는 이산형 확률 변수인 경우 그 기대값으로 오른 것은 해서 이게 보기예요. 그래서 기대값을 구하는 것은 x 곱하기 fx에서 그것을 다 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아래 오분류표를 이용해서 구한 f1 값은 얼마인가?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오분류표를 이용해서 f1 스코어를 구하셔야 되죠. 프리시전 하고 여기 있는 리콜 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합평균 구하는 거 있었죠. 자, 그리고 오렌지 데이터에 대해서 우상향 산점도 관련 문항이 나왔었는데 종별로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 답이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기억나시는 분은 조금 더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중 K-means 군집의 단점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보게 되면 한번 군집이 형성되면 군집 내 객체들은 다른 군집으로 이동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층적인 군집의 특징이 되고요. K-means에서는 변할 수 있었죠. 6번 연관규칙의 단점이 아닌 것은 보면 품목 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쉬운 거죠. 반대로 돼 있었고 보통 맨하탄 거리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답은 루트 50이 되고요. 여기 있는 A의 키에서 B의 키를 빼고 그것의 제곱, 그 다음에 A의 몸무게에서 B의 몸무게를 빼고 그것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루트를 취해주시는 거죠. 8번에 스피어만 상관계수에서 사용하는 척도는 서열 척도가 되고요. 9번에 SOM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군집인데 신경망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SOM은 비지도 신경망으로 고차원의 데이터를 이해하기 쉬운 저차원의 뉴런으로 정렬해서 지도 형태로 형상화하는 방법이다. 여기 지도라는 것은 맵을 말합니다. 그래서 SOM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왔을 때 2번에 인공신경망의 역전파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수행 속도가 빠르다 라고 돼 있는데 전방 패스를 사용해서 빠른 거였죠. 10번 과대적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생성된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너무 최적화되어 학습하여 테스트 데이터의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테스트 데이터의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과대적합이죠. 그리고 11번 피자와 햄버거의 거래 관계를 나타낸 표로 피자와 햄버거는 피자 햄버거를 포함한 거래수를 의미하고 이렇게 괄호 속에 이거 괄호예요. 별표가 아니라 괄호 속에 있는 피자나 괄호 속에 있는 햄버거는 피자 햄버거를 포함하지 않는 거래수를 의미한다. 아래표에서 피자 구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3번에 향상도가 1보다 크므로 햄버거와 피자는 연관성이 매우 높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지지도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신뢰도 구하는 것, 그때 햄버거하고 피자, 또 피자, 화살표 햄버거, 햄버거이면 피자이다, 피자이면 햄버거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도 각각 구한 것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햄버거이면 피자라는 이쪽이 더 신뢰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향상도 구한 거고요. 향상도는 1보다 크기 때문에 햄버거 피자는 연관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앙상블 모형에 대한 설명에서는 부스팅에 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았고요. 13번에 정기분포 신뢰 구간 95%일 때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을 때 구간 추정은 모수의 참값이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구간을 결정하는 것이며 실제 모집단의 모수는 신뢰 구간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회귀방정식의 변수 선택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진선택법은 변수를 추가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주성분 분석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성분 분석에 대한 뭔가 자료가 나왔을 거고요. 거기에서 컴포넌트 2 두 번째 주성분에 대한 로딩 벡터가 두 개는 음의 방향이었다고 해요. 마이너스 기호 있는 거. 그리고 데이터는 머리 사이즈 관련 데이터였다고 하고요. 16번에 표본 추출 시 발생하는 오차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3번에 표본 편의는 표본 추출 방법에서 기인한 오차를 의미하고 표본 추출 방법에 의해 최소화되거나 없앨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확률화라고 고쳐야지 올바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본 추출 시 발생하는 오차에 대해서는 다음 시험에서는 조금 더 알아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번은 베이지안 추론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베이지안 추론에 관한 내용도 같이 알아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현율에 대한 것 10분의 3 그리고 주성분 분석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했을 때 여러 개의 양적 변수들 사이에 공분산 관계를 이용해서 변수들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하는 기법이 주성분 분석에서 올바른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주성분 수를 선택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개별 고유값의 분해 가능 여부가 답이었습니다. 21번에 분해 시결에 대한 설명 중 여기 리을 있어요.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동평균법에 관련된 것이었다고 하고요. 의사결정 나무에서는 분리변수의 피차원 공간에 대한 현재 분할은 이전 분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는 것이 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가지치기라는 것은 최종 마디가 너무 많으면 모형이 과대적합 상태로 현실 문제에 적응할 수 없는 규칙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과대적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가지치기였고요. 그 다음에 age job 클래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을 때 age하고 wage의 유의 수준이 유의하지 않다. 이게 틀린 설명이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무 5개 종류의 나이, 둘레에 따른 분석 결과를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나무 에이지와 둘레 키가 유의한 관계를 가진다 라는 것이 답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단답형에서는 덴드로그램이 나왔었는데 하이트가 60인지 160인지 둘 중에 하나 같고요. 군집의 개수는 라고 해야 되겠네요. 답은 4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이트가 나오고요. 뭐 여기다 60이나 160이 있었던 거고 거기서 줄을 쫙 걷을 때 여기 그림에서는 3개지만 4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귀무가설이 실제로 사실이어서 채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는 오류를 제1종 오류라고 하고요. 신경망 모형에서 표준화 지수함수로 불리며 출력값 Z가 여러 개로 주어지고 목표치가 다범주인 경우 이 범주에 속할 사후 확률을 제공해서 출력 노드에 주로 사용되는 함수는 소프트맥스죠. 그래서 소프트맥스가 나오려고 한다면 다범주라는 단어와 사후 확률을 제공한다. 이게 소프트맥스입니다. 그리고 O 분류표 용어 중 실제로 false일 때 예측이 적중하는 경우를 특이도라고 하죠. 실제도 false고 예측도 false로 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은닉층이 다층인 신경망을 학습하다 보면 역전파 과정에서 초기 부분의 입력층으로 갈수록 기울기의 변화가 점차적으로 작아지는 것, 없어지는 것, 이게 기울기 소실이고요. 요 문제는 뭐 답을 오즈비라고 쓴 분도 계시고 오즈라고 쓴 분도 계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문제가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서 EXP의 의미는 EXP 함수죠. 나머지 변수가 주어질 때 x1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성공의 괄호 쓰고 무엇이 몇 배 증가하는지를 나타낸다 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오즈예요. 오즈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EXP의 의미는 까지만 했으면은 오즈비예요. 그런데 여기가 오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제가 문제를 풀었었는데 나는 뭔가 그것과 다른 문제였어요 라는 분들은 좀 댓글이나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메일 주소 좀 적어볼까요? imbgirl이고요. 네이버.com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3과목에서도 뭐 조금 어렵게 나왔다라는 분들이 많기는 했는데 지금 주관식 문제를 보면은 그렇게 어려웠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몇몇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요런 거 베이지안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잘 나오진 않았어요. 요 문제. 자, 그리고 뭐 나머지는 저희들이 봤을 때 이 문제가 뭐 어려웠었다고 이야기 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보기가 다 모르겠어요, 다도. 근데 어떤 식을 주어졌다라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들을 봤을 때 그래도 학습을 제대로 하셨다면은 60% 이상은 맞추지 않을까 하는 문제들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해봤고요. 34회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들이 더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출에서 2021년이나 2022년 앞에서 우리 32회, 지금 33회 이런 쪽에서 나왔던 것들을 좀 더 봐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기출 복원 해봤고요. 댓글로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더욱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4회 시험 대비에서는 조금 더 구체화된 문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합격을 기원합니다.